토트넘이 풀럼과의 경기에서 두 번째 실점 장면이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날 실점 장면에서 벤 데이비스가 세세뇽을 놓친 것에 대해 팬들은 벤 데이비스를 맹비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수비진의 형편없는 경기력으로 두 골을 쳐맞으니 이렇게 되면 손흥민이 혼자 5분 만에 해트트릭이라도 해야 하는 거냐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팬들은 황당한 수비는 벤 데이비스가 아니라 사실은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 제드 스펜스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충격적인 플레이로 팀을 패배로 몰아넣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는 토트넘 두 번째 실점 장면의 진짜 원흉은 제드 스펜스가 아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진짜 범인은 모두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이라고 밝히며 중계 화면 밖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을 폭로해 팬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16일 오후 10시 30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2024-2025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29라운드 풀럼과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수비 실수로 0대2로 패해 영국 현지 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0대1로 이기고 있는 풀럼이 시간 끌기용으로 후반 86분경 토트넘에서 방출되다시피 해서 풀럼으로 이적한 세세뇽에게 들어온 지 1분 만에 골을 얻어맞는 장면 때문에 토트넘 현지 팬들은 더욱 더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세뇽은 토트넘에서 왼쪽 윙백으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세세뇽을 영입한 이유는 그가 보인 공격력 때문인데요. 주력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좌측 윙어로도 출전이 가능하지만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으로 토트넘에서는 부상 치료를 하느라 출전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윙어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세세뇽은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윙백치고는 수비력이 너무 좋지 않아 토트넘에서는 부상 이력도 화려하고 수비력도 너무 좋지 않아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결국 풀럼으로 이적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세뇽은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교체 투입된 상황이었는데요. 전반 87분경 토트넘이 0대1로 뒤지는 상황에서 세세뇽에게 연결된 롱킥을 벤 데이비스가 경합 중 세세뇽을 놓치면서 세세뇽이 그대로 슈팅, 이것이 토트넘 골망을 가르면서 쐐기골이 돼버리는데요. 이 장면을 본 몇몇 팬들은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세세뇽은 토트넘에서 너무 못해서 출전을 아예 못하던 선수인데 저런 선수 하나를 벤 데이비스가 못 막는다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이 장면에 대해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은 후반전 선수를 교체 출전시켜 득점을 만든 횟수가 이번 시즌 총 13번이라고 말하면서 이 수치는 EPL에서 1위인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본머스가 12회로 2위, 풀럼이 13회로 1위라는 것은 뒤지는 상황 속에서 전술이나 선수 교체로 상황을 역전시키거나 아니면 동점을 만드는 전술적 융통성이 풀럼의 마크로 실바 감독과 본머스에 일어올라 감독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포스테코 글루가 경질이 되면 그 후임 감독으로 풀럼의 마크로 실바와 본머스에 일어올라가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저런 융통성 있는 전술 변화를 EPL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 수치를 토트넘 전력 분석팀은 매우 주의 깊게 봤어야 했고 후반에 들어온 세세뇽을 특히 조심했어야 했다. 포스테코 글루의 무능함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던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세세뇽이 좌측 윙어로 출전했기 때문에 마크맨은 토트넘의 오른쪽 윙어인 제드 스펜스이다 라고 말하면서 벤 데이비스는 제드 스펜스가 놓친 세세뇽을 커버 플레이를 하다 저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 실점 장면의 결정적 원인 제공자라고 언급되는 것은 좀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 토트넘 일부 팬들 역시 벤 데이비스가 경합 중에 세세뇽을 이기지 못하고 찬스를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센터백과 상대 공격수가 1대1 상황에 놓이도록 한 수비진 전체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 중 한 장면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어 이 장면을 봐라. 제드 스펜스가 천천히 걸어 내려온다라고 말하면서 미친 거 아니냐. 자신이 있는 오른쪽으로 침투를 하는 상대 윙어를 오른쪽 풀백이 그대로 보면서 천천히 걸어 내려올 수가 있는 거냐.
요즘 잘한다고 언론에서 주목을 좀 받다 보니 너무나 건방져져서 황제 축구를 하려 든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BBC의 축구 전문 분석 방송 매치 오브 더 데이는 토트넘의 두 번째 실점 장면이 너무 어이가 없다며 맹비난을 퍼붓는 토트넘 현지 팬들의 지적에 대해 충격적인 미공개 영상을 방송 중에 보여주면서 제드 스펜스가 천천히 산책을 하는 이유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 때문이라고 분석해 팬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토트넘이 0대1로 지는 상황에서 후반 87분경 경기 종료 4분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은 동점골을 넣기 위해 수비 라인을 최대한 위로 올린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매우 높은 것을 본 풀럼의 골키퍼 레노는 단번에 토트넘 수비 뒷공간으로 롱패스를 시도한다고 말하면서 이때 세세뇽의 위치를 보면 제드 스펜스와 거의 평행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VAR 판독이 아니면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노의 롱킥이 토트넘 수비 뒷공간으로 날아가고 세세뇽은 유자로 턴을 하며 토트넘의 오프사이드 함정을 뚫어내며 전진한다고 말하면서 이때 터치라인에 서 있는 포스테코 글루의 충격적인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 글루는 오프사이드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을 들어 오프사이드라고 신호를 하고 침투하는 세세뇽을 마크하는 제드 스펜스는 세세뇽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주변시로 포스테코 글루가 오프사이드라고 신호를 한다는 것을 포착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포스테코 글루의 이 수신호가 두 번째 실점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선수에게 감독이 수신호로 오프사이드라고 신호를 할 경우 노련한 선수라면 이것을 무시하고 끝까지 상대 공격수를 마크했겠지만 제드 스펜스는 한동안 EPL에서 뛰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반응이 늦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 글루의 수신호를 본 제드 스펜스는 달리다가 속도를 죽여버리면서 세세뇽을 그냥 놓아주는데 이렇게 되면서 센터백인 벤 데이비스가 세세뇽과 1대1 경합 상황에 놓이고 세세뇽이 경합을 이겨내며 그대로 슈팅, 공이 토트넘 골망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두 번째 실점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VAR로 명백한 판정이 나기 전에는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게 기본 아니냐고 말하면서 선수들조차 손을 들고 수비를 하지 않으면 감독들이 질책을 하는데 감독이 나서서 판정이 나기 전에 손을 들어서 선수들을 혼란하게 하다니 감독직에서 당장 자르고 마르코 실바를 감독으로 데려오라라고 목소리를 높여 많은 또 다른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